월요몽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7일 수요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조금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 방역 해제가 4시, 오후 4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에 공식적인 발표입니다만, 미리 선 공개를 좀 했죠. 방역 해제 관련된 내용들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또 약했는지 하는 부분들, 전반적인 얘기들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일단 최근 흐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 분위기는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좋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ISM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보다도 크게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이거 조금 더 금리, 최종금리 수준을 더 높여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니냐. 고용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 보고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 게 맞고 비중이 높은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히 좋았다는 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고용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오늘도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대규모 감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자체도 지금 현재 조금씩 깨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용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폐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시장이 일단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판단할 때는 CPI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지난 우리 8월달 FOMC 6월달도 그랬었고요. FOMC 전에 시장이 기대 심리로 쫙 올라왔다가 시장이 올라오고 나니까 FOMC의 회의 내용이 굉장히 매파적이었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들이 나오면서 FOMC 직후에 급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직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 눈치를 봐야 된다. 연준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과거에 우리 팬데믹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요, FOMC 이전에는 항상 몸을 사렸어요, 시장이. 그랬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했었을 때 명분이 필요한 거니까, 그 명분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다. 금리 속도 인상하는 속도도 조절이 조금은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쪽의 얘기들 굉장히 지금 매파적이고 좀 두려운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FOMC 때까지, 빠르면 CPI 때까지 몸을 좀 사렸다가 그 이후 FOMC가 지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정상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다우는 아직도 상당히 강하고요. 나스닥의 경우 생각을 해보면 요 자리까지도 연료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800포인트. 다만 11,000포인트에서 버텨주면 좋겠다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서 대략 도지 정도 흐름 만들면서, 전후의 흐름을 만들면서 바닥 좀 잡아주는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런 시각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2420포인트 자리를 깬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조금 아쉬운 거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올라갈 때 우리 못 올랐고요. 중국, 홍콩 올라갈 때 못 올랐고요. 떨어졌고요. 일본, 호주 올라갈 때 우리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들이 일단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무방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참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또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부분이
아무래도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워낙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역대급으로 적습니다,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늘 거래량인데요. 역대급으로 적어요. 오늘보다 적었던 날이 거의 없잖아요, 올해. 이 올해가 아니죠. 이렇게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당겨보면 올해보다 적었던 날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오늘보다 적었던 날이. 이만큼 거래대금이 지금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작은 수급의 변화에도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지금 지수의 흐름입니다. 외국인들 오늘 진짜 뭐 방향성 없는 얼마 안 되는 물량 가지고 그냥 계속 누르고 살짝 끄집어 올렸다가 또 밀었다가 갖고 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수급이 너무 부족해서인데 그 수급이 금투세 관련 결정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에서 9일날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야 합의를 하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지금 뭐 다른 문제로 민생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문제로 지금 여야가 뭐 거의 지금 이 도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생 문제가 지금 뒷전인 상황이죠. 예산안도 지금 제가 이거 몇 년 전에부터도 제가 그 전에 과거에 제가 그 블로그를 썼을 때도 아마 제가 이 글을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말씀을 그 방송으로 또 드렸었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들이 12월 2일까지는 내년 다음 해에 예산안을 정하기로 그들이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들이 법을 지금까지 역대 국회에서 지킨 적이 2번인가 3번밖에 없죠. 올해도 당연히 못 지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민생 관련 법안 통과시키는 거 요만큼도 미안한 마음이 없고 지금 밥그릇 싸움만 계속 하고 앉았으니까 참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요. 좀 너무 많이 아쉽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진짜 국민들이 이거 정치인들 뭐 여야 지금 뭐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든 국민들이 여론으로 좀 환기를 좀 시켜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주식하는 놈이 이 정치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까?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 지지하는 정당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상 중국, 제가 내년 3월 정도 양회 끝나야 뭐 완전 해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해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100% 해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모두 다 해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데,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전에도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3월 양회를 전후해서 만약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 중국의 리오프닝은요, 중국의 방역 해제를 통한 리오프닝은 잘 안 써지네요. 이 중국의 리오프닝은요, 우리나라 국내 경제 하나로만 딱 국한해서 놓고 보면요, 중국의 내수가 활성화되는 거고 중국에서도 수출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오늘 중국 수출 안 좋았던 것도 지표 발표됐잖아요. 그 수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수출 증가할 것이고요. 중국의 내수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완제품 소비재들의 제품 판매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반면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세계 1위죠. 아마 내년 지금 세계 2위로 내려앉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막대합니다. 이 인구가, 물건을 만들고 써대기 시작을 하면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3월 달쯤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 미국의 인플레가 확실히 확 꺾여가지고 연준의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는 이런 계획들이 다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으면 최상의 시나리오였고 그게 원래 제가 지난번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였는데 오늘 사실상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가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제가 조금 더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윤곽이 좀 잡혔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라이브를 다시 한번 해서 수정된 부분들을 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도 마찬가지고 오늘까지도 중국이 살짝 꺾이니까, 중국 홍콩이 살짝 꺾이니까 우리 뭐 대만 확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수급이 정말 최악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까 코스닥 이때 0.4% 이상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00개 이상 많았어요. 그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테마주들 자체도 윗꼬리들을 좀 많이 다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위니아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갭 상승하고 출발해서 누르고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장 막판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죠. 그리고 나서 1분여를 남기고, 동시효과 1분여를 남기고 상한가를 푼 다음에 쫙 끄집어 내려서 마감을 했고요. 20% 깨지고 10%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동시효과에서 더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요즘 시장 흐름입니다. 아마 단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단타 하시는 분들 요즘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매수해놓고 매도할 때까지는 화장실도 못 가죠. 소변도 못 갑니다. 갔다 오면 벌써 마이너스 10%씩 막 내려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아직 좋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외국인들 동시효과에서 조금 더 많이 팔았네요. 코스피 2,000원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오늘 결국은 장중 오후장 들어와서 매수 전환을 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선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오후장 들어와서 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횡보하는 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둔화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한국 시장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요.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 사실 좀 경제를 살린다라는 개념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옥죄는 쪽의 흐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좀 더 힘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좀 보면요. 중국 리오프닝 나왔으니까 중국도 지수가 리오프닝 발표되고 나서, 그러니까 방역 해제가 발표되고 나서 지수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리오프닝 섹터들은 괜찮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침부터 이제 리오프닝 섹터들이 좀 좋았는데 저가 항공 괜찮았고요. 면세점 sektor들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호텔 신라가 사실 대장인데 이 대장은 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제가 웹툰 관련 섹터들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본 그 애니메이션 방송 관련한 뉴스가 오후장에 또 한번 나왔었죠. 어제도 제가 웹툰 관련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일단 그래도 빨간불은 켰네요. 자, 웹툰 관련 섹터들 계속 종목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웹툰 섹터들 괜찮았고요. 그리고 영상 컨텐츠 섹터들도 오늘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괜찮은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뭐 큰 특징적인 섹터는 없었고요. 오늘 좀 많이 밀렸던 섹터라고 한다면 정유, 그 다음에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전 우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오늘 네트워크 통합 쪽이 좀 괜찮을 걸로 생각했는데 누리플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오늘 뭐 별로 좋은 모습을 못 보였고요.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NI 즉 이 네트워크 통합 섹터로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한동안 정치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태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들 좋지 못했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연일 매일 신저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자력 관련 섹터들도 오늘 좀 밀렸는데 원자력 관련 섹터들은 뭐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정부 정책주 꾸준하게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 삼성화재 힘드네요. 엔솔, 삼성 SDI, 신세계, KB금융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하이닉스 매도가 조금 제법 나왔고요. 삼성전자, 크래프톤, SK이노베이션 정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SM,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라다이스, 성일하이텍, JYP 엔터, ABL 바이오,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 YG 엔터까지 매수가 오늘 좀 괜찮게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시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하이드로 리튬, CJ ENM, 알테오젠, 나노신소재, 포스코엠텍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오늘 일단 위메이드 내일 상패 결정이 나고요. 오늘 법원 결정이 나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결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 아마 위메이드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지 싶은데 부디 괜찮은 우호적인 결과로 마무리가 되기를 저도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막판 끝까지 이렇게 밀었던 부분 참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2410포인트, 20포인트는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2380포인트 자리에 약한 지지 라인이 있고 제가 이때도 일시적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2380포인트 정도 선에서 지켜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켰습니다. 다만 이틀 연속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만약 이 자리 내준다라고 한다면 234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보다 박스권 한 단위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금투세가 우호적으로 결정이 나면 이거 다시 원상복구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후에 CPI 나오고 FOMC가 있습니다만 CPI도 FOMC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잡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 그제 이틀 시장에서 굉장히 겁을 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말 그대로 연준의 눈치를 보기 위한 납작 엎드리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뭐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일단 금투세 문제만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해결이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미국과 보조는 어느 정도 맞추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합니다. 최근 너무 재미없는 시장, 힘들고 어려운 시장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만큼 막 이렇게 정말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해가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이런 정도의 시장 흐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견딜만한 정도의 수준입니다만 요즘 이거 떨어졌다고 지금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짧으면 일단 우리 금투세가 결정나는 금요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길게 약간 더 시각을 넓혀서 보면 다음 주 FOMC 이후부터는 조금씩 시장 정상적인 흐름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괜찮은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고통에 대한 보답을 얻는 구간들이 또 올 겁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